지난 12일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년 총선 구도, 특히 부산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총선 승리, 윤 정부 성공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 사상지역구 3선인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개국공신입니다. 그런 만큼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당 쇄신을 위해 친윤 의원 희생안을 권고할 당시에도 1순위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대한 장 의원의 즉각적인 응답은 세력과시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92대 4,200여 명을 불러 체육관을 가득 채우는 행사를 하며 지역구 사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가 문 닫는 날 저녁 장 의원은 SNS를 통해 부친 산소를 찾아 잠시 멈추겠다고 한 글을 올린 데 이어 전격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 의원 불출마로 당내 기류가 급변하면서 여당 총선 리더십 변화까지 불러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인사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제 부산 공천과 그리고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짚어보죠. 배경은요, 네. 여러 정무적인 추측들이 있지만 저는 배경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제원 의원님께서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그 간절한 진정성으로 저는 이렇게 불출마를 하시게 됐다. 배경은 오직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제원 의원님의 이런 불출마 선언이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은 네. 것이 보통은 자기가 불리할 때,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을 때 면피하려고 불출마를 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천이 확실시되는 아주 무소속으로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 저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높게 평가하고 싶고, 또 여당 내에 아주 중량급 인사가 네네. 스스로 먼저 포문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이런 인적 쇄신,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 분들이 등장할 거라고 보고 총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국민들께서 정치의 변화를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네. 기득권 타파에 대한 부분, 즉 구조적 혁신에 대한 부분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는 투쟁의 정치나 오만과 독선의 정치가 아니라 좀 더 상식의 정치 그리고 역량의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목표는 총선 승리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는 정치의 변화의 시발점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네네. 점에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뭔가 이 정치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쇄신과 혁신의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상 지역이 이전에 문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고요. 지금 장제원 의원이 3선을 한 지역인데, 그러면 이제 여야 대결 과연 누가 나서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가시적으로 좀 의사를 표현한 분들을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위원장 하고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던 배재정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장을 하셨던 신상혜 의장님께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당 같은 경우는 송숙희 여성특보, 네, 우리 사상구청장을 또 하셨던 분이죠. 또 하마평으로는 김대식 경남정보대 총장님께서 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장제원 의원의 영향력이 매우 큰 지역 아니겠습니까?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되셨고 얼마 전 산악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운집을 했을 정도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영향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좀 발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상 같은 경우는 현재 동서 균형 발전의 문제를 두고 있고 사상 강서 교도소 이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도로 지하화와 같은 문제를 좀 꾸준하게 지역과 소통해 왔던 민주당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또 김기현 대표, 이제는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되죠. 예, 김기현 대표 사태가 있었고요. 부산 총선에도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그다음에 전반적인 민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도 관심사거든요. 네, 이제 전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네. 쇄신과 혁신을 많이 한 정당이 국민들께 많은 표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께 가시적으로 정말 혁신을 하는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인적 쇄신입니다. 네, 인적 쇄신. 저는 그것을 당대표가 본인의 사퇴로 포문을 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분명히 총선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네네.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또 당을 수습해 나가는 이런 역동성을 띠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당에게는 호재로 다가올 것이고 야당도 사실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인해서 조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 정당 다 조금 변화의 기류에 좀 포함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이제 사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이후에 좀 연속적으로 네. 이루어지면서 파장이 훨씬 크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국민의 시선이 아무래도 이 혁신과 쇄신에 좀 적극적인 정당들로 눈이 이제 쏠릴 수는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여러 정당들이 이제 좀 더 귀추를 주목을 하면서 어떠한 정치를 펼쳐 나갈지 역량 있는 면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산 엑스포에서의 실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민생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쇄신으로의 기대는 국민들에게서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인적 쇄신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남은 일정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선 내년 4월인데 내년 4월까지 남은 일정이 중요하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선은 지난 12일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렇게 등록한 이 후보자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예비 후보 후원운동 등록을 모을 수도 하면은 있고요. 운동을 할 수 있다. 네. 네네. 이렇게 된 상황 이후에는 이제 공무원이나 입 후보에 좀 제한이 있는 분들은 1월 11일 전까지 사직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선거법 기준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3월 21일부터 본격적인 후보자 등록이 신청이 됩니다. 네. 이 신청이 끝나고 난 다음 재외국민 투표나 뭐 선상 투표 그리고 사전 투표 거쳐서 이제 4월 10일 본 투표로 총선이 진행이 될 네, 것입니다. 이제 3월 21일, 20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네. 정당에서는 지금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해야 돼요. 공천. 이제 네, 공천이라는 게 공천. 전부 다 공천하지만 이게 속뜻이 공직선거 후보 추천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네, 공천이라고 네,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천 결과를 마무리 지으면 정식 후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보들이 이제 2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을 하게 되고 4월 5일, 6일에 이제 사전 투표 그리고 4월 10일에 본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